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4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토요타가요, 세계 첫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지금 성공을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요, 10분이면 충전이 되는 바로 차세대 고속 충전 배터리 개발에 큰 진척을 이룩해 이를 탑재한 순수 전기차 시제품을 내년 중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요, 토요타가 2020년대 초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난 2017년 착수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이 결실을 맺은 데 이어 차세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시제품을 내년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니케이 신문을 인용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4차 산업 시대의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요, 종래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아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유리하고, 또 충전 시간도 기존 순수 전기차의 3분의 1 수준으로 장점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요타가 개발한 전고체 전지는요, 1회 충전으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50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된 토요타의 전기차는 토요타가 지난 7일 티저 이미지만 공개한 토요타의 최초의 순수 전기차와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중국의 장안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장안 자동차가요, 2025년까지 수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해 모두 25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에 모두 25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중국 충칭에 본사를 둔 이 장안 자동차는요, 최근 자동차 제조업에서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 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비록 장안 자동차의 사항은 아직 현대차의 전환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장안 자동차가 이를 위해 1000억 원 위안의 플랫폼 및 전원 배터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차세대 전기차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와 외국 자동차 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충전 시에서는요, 이제 지역 중심으로 충전소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제 푸조와 시트로엔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지난 5월에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중국 자동차가 19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발전 방식이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향후 전기차 시대에는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바로 완성차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애플이 사실 테슬라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업체 출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가운데 자동차 전자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에 나서면서 애플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요, 애플은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독점 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칩을 공동 개발하기 했다고 합니다. 또 TSMC는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하이브리드카 컨버터와 충전기에 사용될 갈륨 지라소 기술을 추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플과 관련된 개발이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요, 애플은 이른 시일 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애플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테슬라처럼 자체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도요, 늦어도 2025년에 애플카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준비해온 애플은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초기지인 디트로이트와 경쟁에 직접 디자인한 애플카를 2020년 올해자 선보여 자동차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반과 달리 사실은 이제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프로젝트는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축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맥라렌 인수도 시도를 했지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테슬라 출신의 전문가들을 또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테슬라 엔지니어 더그필드라는 사람을 영입한 데 이어서 또 수석 디자이너 앤드류 킴을 불러들였고요. 또 마이클 슈베쿠치 이 부사장도 애플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애플카가 이제 나오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에 애플의 자율주행 칩 공급망 목록이 공개되면 애플이 직접 완성차 애플카를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데 그칠지 더 정확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베트남 빈페스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요, 지금 뭐 자동차 쪽으로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또 픽업 트럭을 생산 및 판매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체인 디엠퐁 등에 따르면요, 빈페스트가 지난 10월에 픽업 트럭 모델의 산업 디자인 특허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 특허가 사실 2014년 1월 14일 날 만료 예정일부로 조만간 픽업 트럭을 상품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소형차, 중형 세단, SUV만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픽업
픽업 트럭의 디자인은 자동차 디자인 전문 기업인 이탈 디자인의 디렉터 필리포 페르노가 주도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하고요. 이 필리포 페리노는요, 람보르기니와 현대 제네시스의 디자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당장 생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픽업 트럭 자체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유닛바디 시스템을 적용 및 생산을 하는데, 아직 이 빈패스가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이제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티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